펠레 브라질. 축구 마법의 땅 브라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격 있는 이름은 단 하나 펠레입니다. 불과 17세의 나이에 그는 1958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득점하며 세계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했고 즉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선수 생활 동안 펠레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3번의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1000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삼바의 즉흥성과 냉정한 결정력을 결합하여 축구를 아름다운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브라질에는 호나우두 나자리우 호나우지뉴지쿠와 같은 아이콘들이 있었지만 펠레처럼 즐거움과 절대적인 지배력을 동시에 가진 선수는 없었습니다. 펠레가 브라질의 스타일을 정립하는 동안 또 다른 남미 선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천재성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는 기대를 운명으로 바꾼 선수 리오넬 메시가 있습니다. 로사리오의 거리에서부터 바르셀로나와 카타르의 가장 위대한 무대에 이르기까지 메시는 꾸준함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했습니다. 수년간의 아쉬움 끝에 그는 마침내 2021년 아르헨티나를 코파 아메리카 우승으로 이끌었고 2022년 월드컵 우승으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8개의 발롱도르 수많은 기록 그리고 오만함이 아닌 우아함 위에 세워진 유산. 마라도나는 1986년의 활약으로 영원히 숭배받겠지만 메시는 혼란 없이 아르헨티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경 바로 너머에서는 또 다른 슈퍼스타가 강철 같은 의지로 자신의 작은 나라를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단지 포르투갈을 위해 뛴 것이 아니라 국가의 축구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가 있기 전 포르투갈은 화려함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가 나타난 후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축구 역사상 최다 득점자이며 유로와 네이션스리그 트로피를 모두 들어올렸습니다. 마데이라 섬에서의 소박한 시작에서부터 그는 강박에 가까운 노력과 규율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에우제비오와 피구가 길을 열었지만 포르투갈을 세계적인 강팀으로 만든 것은 호날두였습니다. 호날두가 힘의 화신이라면 프랑스의 전설은 순수한 우아함의 화신입니다. 지네딘 지단 프랑스. 지네딘 지단은 모든 움직임이 예술작품을 그리는 화가처럼 축구를 했습니다. 1998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터뜨린 그의 2번의 헤딩골은 프랑스의 사상 첫 우승을 안겨주었습니다. 2년 후 그는 유로 2000을 지배하며 기술과 압박 속에서의 침착함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터치는 부드러웠고 모든 패스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티에리 앙리는 기록적인 득점자일 수 있고 음바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지단의 품격은 그를 프랑스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영원한 아이콘으로 만듭니다. 품격을 말하자면 역사상 그 누구도 독일 축구의 황제처럼 리더십과 플레이 스타일을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프란츠 베켄바워. 독일 카이저라 불리는 프란츠 베켄바워는 수비수의 역할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단지 공을 막는 대신 수비 라인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리베로 역할을 창시했습니다. 주장으로서 1974년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감독으로서 1990년에 그 위협을 반복했습니다. 침착하고 화며권이 있는 베켄바워는 독일식 효율성의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게르트 뮬러와 로타어 마테우스도 훌륭했지만 베켄바워의 영향력은 독일 축구의 DNA 자체를 형성했습니다. 독일이 질서를 지배하는 동안 이탈리아는 수비의 예술을 마스터했습니다. 파올로 말디니. 이탈리아. 파올로 말디니는 인간의 형태로 구현된 축구의 완벽함이었습니다. AC 밀란에서의 25년 동안 그는 수비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거의 파울을 하지 않고 항상 한 발 앞서 경기를 읽으며 솔선수범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5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거의 1000경기에 가까운 출장 기록을 통해 그의 커리어는 충성심과 탁월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조에게는 예술성이, 토티에게는 열정이, 부폰에게는 꾸준함이 있었지만 말디니는 이탈리아의 품격과 규율의 기준이었습니다. 말디니의 플레이가 통제였다면 스페인의 영웅은 침착함과 정확성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스페인.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는 스페인의 황금기를 가져온 조용한 천재였습니다. 그의 지능, 침착함 그리고 움직임은 세계 축구를 정복한 티키타카 시대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월드컵 결승 연장전에서 터진 그의 골은 스페인 역사상 첫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사비가 두네, 카시아스가, 리더 라모스가 전사였다면 이니에스타는 심장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스페인의 지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페인이 팀플레이를 통해 아름다움을 구축하는 동안 잉글랜드의 가장 위대한 전설은 심장으로 역사를 만들었다. 잉글랜드의 보비 찰튼. 보비 찰튼은 전설 그 이상이었다. 그는 잉글랜드 축구의 영혼이었다. 미는 비행기 참사의 생존자였던 그는 부활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강력한 중거리 슛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는 1966년 잉글랜드의 유일한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스포츠맨십과 겸손함은 황금 기준으로 남아있다. 루니와 케인이 그의 뒤를 이었지만 3사자 군단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의한 사람은 바로 찰튼이었다. 그리고 북해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한 남자가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 요한 크루이프는 축구계의 철학자였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결승으로 이끌며 세계의 토탈 풋볼을 선보였다. 모든 선수가 유연하게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크루이프는 단지 축구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축구를 재창조했고 온 날 바르셀로나의 정체성 전체를 형성했다. 반 바스텐 굴리트 베르캄프 모두 훌륭했지만 현대 축구의 청사진은 바로 크루이프였다. 네덜란드인이 청사진을 만들었다면 우루과이는 고전적인 투지를 가져왔다. 우루과이의 디에고 포를란. 디에고 포를란은 우루과이 축구의 자부심에 다시 불을 지폈다. 2010년 월드컵에서 그의 환상적인 중거리 골들은 그에게 대회 골든볼을 안겨주었고 1년 후에는 팀을 코파 아메리카 우승으로 이끌었다. 포를란은 우아함과 투지가 결합된 선수였으며 작은 나라를 큰 무대로 이끈 선수였다. 수아레스와 카바니가 더 많은 골을 넣었을지 모르지만 우루과이의 투쟁심이 여전히 강하게 뛰고 있음을 세상에 상기시킨 것은 포를란이었다.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작은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벨기에도 마침내 그들만의 슈퍼스타 시대를 맞이했다. 벨기에의 에덴 하자르. 전성기의 에덴 하자르는 막을 수 없는 선수였다. 민첩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예측 불가능한 그는 수비수들 사이를 쉽게 춤추듯 빠져나갔다. 벨기에 황금세대를 이끌며 2018년 월드컵에서 3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케빈 더 브라위너가 두뇌이고 루카쿠가 힘이라면 하자르는 반짝임을 더했다. 몇 년간의 빛나는 활약으로 그는 벨기에를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팀 중 하나로 만들었다. 아자르의 마법이 벨기에의 부상을 이끌었다. 면 크로아티아의 리더는 작은 나라를 월드컵 결승 진출국으로 만들었다.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 루카 모드리치는 회복력과 품격의 정의 그 자체이다. 전쟁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부터 발롱도르 수상자가 되기까지 그는 크로아티아를 2018년 월드컵 결승과 2022년 준결승으로 이끌었다. 모드리치는 침착한 정확성과 끝없는 체력으로 플레이하며 축구에서 체격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했다. 슈케르와 라키티치도 스타였지만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를 축구의 기적으로 만들었다. 모드리치가 겸손함으로 팀을 이끈 반면 스웨덴의 아이콘은 자신감으로 팀을 이끌었다. 스웨덴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스웨덴의 쇼맨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였다. 크고 기술적이며 화려한 질라탄은 500골 이상을 넣었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스타일로 해냈다. 정갈 킥발리슛 그리고 순수한 대담함. 그는 조용했던 축구 국가에 자신감과 신념을 불어넣었다. 헤니크 라르소는 꾸준했고 노르다른 과거의 전설이었지만 질라탄은 현대 스웨덴 축구의 브랜드 그 자체였다. 스트라이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폴란드의 9번 선수만큼 효율적인 선수는 거의 없다. 폴란드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폴란드의 축구 기계이다.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골문 앞에서 무자비한 그는 국가대표팀 역사상 최고의 득점가이자 그의 세대에서 가장 치명적인 골잡이 중 한 명이다. 600골 이상의 득점수 많은 골든부츠 수상 그리고 셀 수 없는 기록들로 레반도프스키는 폴란드를 다시 국제 축구 지도 위에 올려놓았다. 보니에크와 라토는 70년대와 80년대의 영광을 가져왔지만 레반도프스키는 현대시대의 꾸준함을 정의합니다. 동유럽의 정확함에서 스칸디나비아의 우아함으로 넘어갑니다. 덴마크의 미카엘 라우드루프입니다. 미카엘 라우드루프는 축구공을 만져본 선수 중 가장 우아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드리블 능력과 비전은 바르셀로나 드림팀의 창의적인 원동력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덴마크의 황금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1992년 유로 우승팀에는 늘지 못했지만 그의 스타일과 지능은 그들의 성공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페테르 슈마이켈은 덴마크의 벽이었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현대의 마에스트로이지만 라우드루프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예술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예술가에서 우리는 유럽 대륙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슈퍼스타에게로 갑니다. 멕시코의 우고 산체스. 우고 산체스는 멕시코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그의 고개 같은 마무리와 끊임없는 득점 능력으로 그는 멕시코 선수들이 유럽을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득점왕에게 주어지는 피치치 트로피를 5회 연속 수상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놀라운 업적입니다. 콰우테모크 블랑코는 화려함을 라파 마르케스는 리더십을 가져왔지만 산체스는 멕시코 선수들이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개척자에서 우리는 아시아에 떠오르는 스타들에게로 이동합니다. 일본의 혼다 케이스케. 혼다 케이스케는 국제무대에서 일본 축구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의 프리킥 자신감 그리고 3번의 월드컵에서 연속으로 득점한 결정적인 골들은 그를 고국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혼다는 규율과 자신감을 결합하여 일본이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믿음을 대표했습니다. 나카타가 문을 열어 고카가와가 기교를 더했지만 혼다는 용기와 스타일로 일본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아시아 스타가 그 꿈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손흥민. 손흥민은 단순히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의 글로벌 대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슈퍼스타이자 세계 최고의 양발 공격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월드컵에서 독일을 탈락시킨 그의 골은 국민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박지성이 길을 열며 영감을 주었지만 손흥민은 아시아 공격수가 축구 엘리트 계층에서 진정으로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자부심에서 우리는 음악처럼 축구를 하는 남자가 있는 아프리카에서 마무리합니다. 나이지리아의 JJ 오코차. JJ 오코차는 순수한 엔터테인먼트의 화신이었습니다.
그의 스텝오버 플레이 그리고 창의성은 축구를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1996년 올림픽 금메달 팀의 영웅이자 여러 월드컵에서 나이지리아를 빛낸 오코차는 그의 경기를 보는 모든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전역의 한 세대가 자유롭게 축구를 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카누와 올리세도 훌륭했지만 제이제이는 축구를 마법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안 또 다른 한 남자는 한 나라 전체를 이 스포츠와 사랑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국의 랜던 도노반. 랜던 도노반은 미국 축구의 부상을 상징하는 얼굴입니다. 10년 이상 그는 골 어시스트 그리고 리더십으로 미국 국가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2010년 알제리를 상대로 터뜨린 추가시간 결승골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도노반은 미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음을 증명했고 크리스천 플리식이 이끄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팀을 대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축구가 아직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나라의 믿음을 대표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축구 국가들 출신의 위대한 선수들입니다. 대륙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그들 모두를 연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는 조국의 희망을 짊어졌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보고 싶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